자, 원단고기 또 봅시다. 조대기에 가로되 연개소문은 일명 개금이라고도 한다. 성은 연씨, 그의 선조는 봉성 사람으로 아버지는 태조라 하고 할아버지는 자유라 하고 증조부는 광이라 했으니 나란히 망리지가 되었다. 홍무 14년 5월 10일 태어났다. 나이 9살에 조의선인에 뽑혔는데 의표 옹위하고 의기호일하여 졸병들과 함께 장작개비를 나란히, 왜 또 장작개비야, 나란히 베고 잠자며 손수 표주박물을 떠마시며 무리 속에서 스스로의 힘을 다하였으니 혼란한 속에서도 작은 것을 다 구별해내고 상을 베풀 때는 반드시 나누어 주고 정성과 믿음으로 두루 보호하며 마음을 미루어 뱃속에 참아두는 아량이 있고 땅을 위로 삼고 위는 이제 경위할 때 시실날실, 이 시실 위자인가? 자, 날실 위자인가? 헷갈리네요. 위로 삼고 하늘을 경으로 삼는 재량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감동하여 복종해 한 사람도 딴 마음을 갖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법을 쓰는 데 있어서는 엄명으로서 귀천이 없이 똑같았으니 만약에 법을 어기는 자 있으면 하나같이 용서함이 없었다. 큰 난국을 만난다 해도 조금도 마음에 동요가 없었으니 당나라 사신과 말을 나눔에 있어서도 역시 뜻을 굽히는 일이 없었고 항상 자기 결례를 해치는 자를 소인이라 하고 능히 당나라 사람에게 적대하는 자를 영웅이라 하였다. 기쁘고 좋을 땐 낮고 천한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있으나 노하면 권세 있는 자나 귀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겁냈다. 참말로 일세의 쾌걸인저. 쾌걸,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쾌걸. 스스로 물 가운데 살아서 능히 잠행할 수 있고 온종일 더욱 건장하게 피로할 줄 모른다고 말하였다. 무리들 모두 놀라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청해의 용신이 다시 몸을 나타내심이로다 라고 했다. 소문은 마침내 고성제를 내어 쫓고 무리와 더불어 함께 고장을 맞아들여 이를 보장제로 삼다. 보장왕이구만. 영유왕 고성제를 쫓아내고, 자, 소문 드디어 뜻을 얻어 만법을 행하니 대중을 위한 길은 성기, 자유, 계물, 평등으로 하고 삼호를 전으로 하고 조의에 유리 있게 하고 힘을 국방에 쏟아 당나라의 대비함이 매우 완전하였다. 먼저 백제의 상자평과 함께 의를 세웠다. 또 신라의 사신 김춘추에게 청하여 자기의 집에 머무르도록 하며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네요. 김춘추. 당나라 사람들은 배역하기를 짐승에 가깝습니다. 청컨대 우리나 그대들은 반드시 사사로운 원수를 잇고 지금부터 삼국은 백성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곧바로 당나라 서울 장안을 쳐들어가 도륙한다면 당나라 괴수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요. 전승의 뒤에 옛 영토에 따라서 연정을 실시하고 옛 영토가 있는 당나라 땅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옛 영토가 있다는 거예요. 연정을 실시하고
인의로서 함께 다스려 약속하여 서로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영구 준수의 계구로 함이 어떻겠소? 라고 하며 이를 제3 권하였으나 춘추는 종래 듣지 않았으니 애처롭고 가석한 일이었다. 김춘추가 다 그렇죠 뭐. 자, 원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1. 백제의 상좌평은 백제의 성충이다. 개화 4년 당나라 이세민이 군신에게 말하기를 요동은 본래 제하의 땅이다. 수나라가 4번 출사하였어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이제 출병하여 제하를 위해 자제의 원수를 갚고자 한다. 제하, 하가 들어가 있네. 서하, 하나라, 서하, 제하. 갚고자 한다고 하다. 세민은 친히 활과 화살을 차고 이세적, 정명진 등 수십만 명을 이끌고 요택에 이르다. 진흙길 200여리. 사람과 말이 다닐 수 없었다. 도의, 마문거가 말에 채찍질을 하며 달려가 공격했지만 이미 싸움을 벌였던 행군 총관 장군차는 대패했다. 이도정은 흩어진 군사를 수습하였고 세민은 몸소 수백 기를 이끌고 세적과 합쳐 백암성의 서남쪽을 공격했다. 성주인 손대음은 속여서 사신을 보내 항복을 청하게 하고 실은 틈을 엿보아 반격하자 했다. 세민은 안시성에 이르러 먼저 당산으로부터 병사들을 진격시켜 이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북부의 욕살 고연수와 남부의 욕살 고혜진은 관병 및 말갈병 15만 명을 이끌고 똑바로 전진하여 안시에 연결되는 진지를 쌓고 높은 산의 험악한 곳에 의거하여 진지를 쌓고 성의 곡식을 식량으로 삼고 병력을 종횡무진으로 풀어놓아 당나라 군마를 약탈했다. 당나라 군은 감히 접근하지도 못하고 돌아가려고 해도 진흙길이 가로막혔으니 가만히 앉아서 패하는 길밖에 없었다. 고연수 군대를 이끌고 똑바로 앞으로 나아가서 안시성에서 약 40리 떨어진 곳에 나아가더니 사람을 보내 대로 고정의에게 물었으니 그는 나이가 많아서 모든 일에 익숙했다. 정의 노인은 대답하기를 이세민은 안으로 군웅들을 제거하고 집을 받고 나라를 이루었으니 역시 범상하지는 않다. 지금 모든 당나라의 병력이 떨쳐 나왔으니 업신여길 수가 없다. 우리들로서 바람직한 것은 군대를 움직이지 말고 싸우지 않으며 여러 날을 두고 지구전을 펴며 날랜 병사들을 보내 그 식량 보급의 길을 끊는 것보다 좋은 계책은 없다. 식량이 이미 끊겨 싸우고자 하나 싸워주지도 않고 돌아가려고 해도 길이 없으니 결국 이기기 마련이라 고 하였다. 고연수는 그 계략을 조차 적이 오면 막고 적이 도망가면 곧 추격을 멈추고 또 날랜 병사들을 파견하여 식량 길을 끊고 불태우거나 빼앗게 하자 이세민은 100가지 계략으로 적군을 유혹하여 뇌물도 썼으나 겉으로는 따르는 체하고는 속으로는 거슬렀다. 수시로 습격을 감행하여 마구 무너뜨리니 적군의 사상자는 쌓여만 갔다. 고연수 등은 말갈과 병력을 합쳐 진지를 펴고 지구전을 벌이다가 어느 날 새벽 표변하여 작전을 개시하여 급히 습격하여 번개처럼 치니 이세민은 거의 포위될 뻔하게 되자 비로소 두려운 빛을 보였다. 이세민은 또다시 사신을 파견하여
재물과 보화를 보내면서 연수에게 말하기를 나는 귀국에 힘있는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였으므로 그 죄를 물으러 온 것이다. 그대의 나라에 들어와서 싸움을 하게 되매 말 먹이와 식량을 공급할 수가 없어서 얼마간 노략질을 몇 곳에서 했었을 뿐이니 그대의 나라가 예를 갖추어 수교를 기다리면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현수는 말했다. 좋다! 그대의 군사가 30리를 후퇴하면 곧 나는 우리 황제를 아련코자 한다. 그렇지만 망리지는 국가의 기둥이다. 군법을 스스로 갖고 있으니 많은 말도 필요가 없다. 그대의 임금 세민은 아비를 배하고 형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음란하게도 받아들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죄를 물을 만하다. 이 뜻을 이세민에게 전하여라. 이에 사방으로 감시관을 보내 더욱더 방비를 굳혔다. 산에 의지하여 진지를 굳히고 허를 틈타 기습하니 세민은 100가지 계략을 다 써도 어쩔 수가 없어. 여동 출병의 분리를 동안이 여길 뿐 후회해도 어쩔 수가 없었다. 원문이 자, 주1 제하는 그냥 중국을 가리키는 말. 하하. 하나라에서 온 말이구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라에서 온 말. 2번 이세적. 당나라 장수 이적이라고 적는다. 세는 당태종 이세민의 세자를 피하여 적지 않는다. 본래 이름은 서세적이었는데 수나라 군웅 가운데 이밀이 부하로 있다가 당나라에 망명하여 당태종으로부터 이시성을 하사받았다. 3. 요택. 본래 이세민 당태종이 고구려 병사에게 쫓겨 진흙길에서 사경을 헤맸다는 진흙탕길. 종래엔 요녕성 남쪽이라 비정해 왔으나 황하의 북쪽 지류의 왼쪽 강변이다. 유공권의 소설에서 육군은 고구려의 조롱거리가 되고 거의 떨쳐 일어날 기미도 보이질 않았다. 척후병이 영공의 군기는 흑색 깃발 고구려 군기 색깔로 에워싸였다고 보고하니 세민은 크게 놀랐다. 종래 저 혼자 탈출했다 해도 위험은 이와 같았다 라고 하였으니 신구당서와 사마공의 통감이 이를 적지 않음은 어찌 나라를 위해 치욕스러운 일을 숨기려 하면서가 아닐까 보냐. 이세적은 세민에게 말한다. 건화는 남쪽에 있고 안시는 북에 있습니다. 우리 군대의 양국은 벌써 요동으로 수송할 길을 잃었습니다. 지금 안시성을 넘어 건안을 습격하는데 만일 고구려가 수송로를 끊으면 군세는 궁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안시를 공격함만 갖지 않을 것이니 안시가 함락되면 곧 북치고 행진하여 건안을 취할 뿐이옵니다. 안시성의 사람들은 세민의 깃발이 덮어오는 것을 멀리 바라보며 성 위에 올라 북치고 떠들며 침을 뱉으며 세민을 조롱했다. 그의 죄목을 열거하면서 무리에게 떠들어댔다. 세민은 몹시 화를 내면서 성을 함락시키는 날 성중의 남녀를 가릴 것 없이 모조리 흙구덩이에 생매장하겠다고 했다. 안시성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더욱더 굳게 성을 지키니 성을 공격해도 함락되지 않았다. 때에 장량은 사비성에 있었는데 그를 불러오게 하였으나 채 이르지 못하였고 이리저리 망설이는 사이 기회를 잃고 말았다.
장량은 막 병력을 이동시켜 오골성을 습격하려 하였으나 도리어 관병 때문에 패하고 말았다. 이 도종도 역시 험악한 곳에 떨어져 떨치지 못하니 당군의 여러 장수들은 의논한 끝에 갈라졌다. 세정만이 홀로 생각하기를 고구려는 나라를 기울여 안시를 구하려 하니 안시를 버리고 곧바로 평양을 치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 장손무기는 생각하기를 천자의 친정은 제장의 정벌과는 달라 요행을 바라고 행동한다는 건 안 될 일이다. 지금 건한 진성에 적은 무리가 수십만이요. 고연수가 이끄는 말갈의 군대도 역시 수십만이다. 국내성의 병력도 오골성을 돌아 낭랑의 여러 길을 차단할 것 같다. 그리 된다면 저들의 세력은 날로 성해지고 포위당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적을 우롱하다가는 후에 막급이 될 것이니 먼저 안시성을 공격하고 다음에 권한을 취하고 그런 후에 천천히 진격하느니만 못하다. 이것이 만전책이다 라고 했다. 이 문제가 채 결론도 나기 전에 안시 성주 양만추는 이를 듣고 밤 깊음을 틈타 수백의 정예를 데리고 밧줄을 타고 성을 내려오니 적진은 스스로 서로 밟고 찔러 살상된 자가 수없이 많았다. 세민은 이도종을 시켜 흑산을 성의 동남쪽에 쌓게 하였다. 관병 고구려 병사는 성의 틈 사이로 출격하여 마침내 토산을 뺏고 참호를 파고 이를 지키니 군세는 더욱더 떨치더라. 당군의 여러 진은 거의 싸울 힘을 잃으니 부복에는 패전으로 먹잘려 죽고 도종 이하 모두가 맨발로 나와 죄를 청하였다. 막리지는 수백 기를 이끌고 난파를 순시하며 상세하게 정세를 댔더니 사람을 보내 총 공격하여 사방을 칠 것을 명하였다. 연수 등도 말갈병과 합쳐 협공하고 양만추는 성 위에 올라가 싸움을 격려하니 사기는 더욱더 떨쳐져서 일당백의 용맹이 없는 자가 없었다. 세민은 이기지 못함을 분하게 여겨서 가면히 나서서 싸우려 했다. 양만추는 이에 한마디 소리 지르며 화살을 당겨 반공에 날렸다. 세민은 진에서 나섰다가 왼쪽 눈에 화살을 맞아 떨어져 버렸다. 세민은 어쩔 줄을 모르고 군사들 틈에 끼어서 도망쳤다. 세적과 도종에게 명하여 보병, 기병 수만을 이끌고 후군이 되도록 하였으나 요택의 진흙길은 군마의 행군을 어렵게 했다. 무기에게 명하여 모든 병사들에게 풀을 베게 하여 길에 깔고 메우게 하여 하고 물이 깊은 곳은 수레로 다리를 만들게 하니 세민도 몸소 장작을 말 고삐에 연결하여 메고 역사를 도왔다. 자, 이제 유공권의 소설에 자세하게 더 나와 있겠군요. 이 사연이. 주1 유공권은 고려 중기의 명신. 이거 우리나라 얘기였구만. 2번 사비성 비사성에 잘못인 듯 오골성 요령성의 봉성현성 지금의 연산관이다. 신성 만주의 심양 혹은 무슨 부군이라 했으나 정확치 않다. 다만 하북성에 신성현이 있음은 주목할 일이다. 곧 신창을 하북성 신성현의 동쪽이라고 중국의 지리서는 말하고 있다. 난파 나나 언덕 지금이 북평 북쪽을 흐르는 강 갈석산이 설명해서 상술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